올해 초 방송된 노숙자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다. 13년간 무료 급식하는 정신기 씨 사연에 시청자들이 뜨거운 반응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택시 운전을 하며 13년 동안 주말이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노숙자 대부 정신기 씨의 방송 영상에는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SNS에 영상이 올라간 지 넉 달 만에 조회수는 30만 회를 돌파했고 YTN 월드가 실시한 인기 콘텐츠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방송 이후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요청에 다시 찾은 크라이스트처치. 급식 봉사를 하던 라티머 광장 근처 넓은 공터에는 여전히 줄지어 음식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역시 정신기 씨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음식을 받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은 지난번 촬영 때와 똑같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크라이스트처치가 코로나19로 봉쇄되는 동안 무료 급식 나눔도 중단됐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정부가 노숙자와 취약계층에게 숙박시설을 개방하고 음식과 생활 필수품을 지원했지만 주말이 되면 광장에 노숙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급식을 기다린 걸까요? 봉사하던 사람들이 그리워 기다렸던 걸까요? 그런 노숙자들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정신기 씨는 도시락을 광장 한편에 놓고 가곤 했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죠. 이건 그렇지만 이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당당히 공원에서 그냥 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락만 사가지고 내려다 놓고 그냥 바로 왔죠. 그러니까 도시락 놓고 접촉 안 하고 내려만 놓고 오면 자기들 가져가니까. 코로나19 상황에도 노숙자를 잊지 않고 꾸준히 나눔을 이어온 정신기 씨.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정신기 씨에게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SNS에 올린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네요. 배고픔을 경험하신 세대라 더 노숙자들을 처지를 이해할 듯 하네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제가 태어났던 때가 1958년이니까 그때는 길에 거지가 많았습니다. 수제비, 무밥, 칼국수는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계란 후라이, 도시락에 싸가면 그날은 대단한 날이죠. 그런 어려움도 겪었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과 참 사랑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겠죠. 그 하나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도 노숙자가 있어요. 믿기질 않네요. 인구도 300만이 안 된다는데 이 세상 어느 나라든 제일 큰 나라든 제일 작은 나라든 노숙자는 다 있습니다. 이 노숙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이분들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숙자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Unfortunate people. 좀 운이 조금 나빴던 사람들이랄까요. 저희들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과 나름마다 다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그래서 뉴질랜드는 딴 나라보다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는 정신기 씨와 함께 봉사해온 가족들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봉사 전날 익숙한 솜씨로 감자를 썰었던 장남 정성국 씨. 그리고 봉사 현장에서 따뜻한 미소를 띠며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아내 손연숙 씨를 이번에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를 대표해 궁금했던 질문을 과감하게 던져봤습니다. 솔직히 봉사 가기 싫은 날도 있었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싫은 거보다는요, 진짜 뭔가 힘들어서 좀 가기가 싫다고 해야 되나요? 뭐그 전날 이제 뭐 밤늦게 가지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그것도 주말에 있는데 뭔가 어쩔 때는 몸이 안 따라줘서 뭔가 가기 싫고 그런 적은 몇 번 있었어요. 봉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고 어떤 데는 또 뭐 시련이 왜 안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사실은 어려울 때도 내가 이거 정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죠. 들기도 하고. 근데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힘든 일이 있겠지. 모든 걸 오거나이즈 하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일하고 그분들한테 드리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 거니까는 내 나이가 100살 때까지 건강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느낌. 사랑 때문에 봉사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을 그냥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뭔가 도울 수 있다는 게 그냥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다? 음식을 드시고 맛있다? 또 모든 분들이 해피한 얼굴만 보면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해야죠. 해야 되고, 제 이세들이 했으면 또 이어받았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사실 다 없을 때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숙자를 같은 사람으로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정 씨 가족의 마음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신기 씨의 급식 봉사를 응원하며 봉사를 가로막는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기뻐요. 기뻐요. 마시 기분이 어때요? 기뻐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예. 밥 먹고 싶어요. 러마 기분이 어때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스탑. 다시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시 기분이 어때요? 어딘가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한국이 아닌 러시아 문학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예요. 저는 8살이에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Недавно, 2 года назад. Самое трудно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это выучить все буквы, особенно дифтонги. И еще делать их с призвуком «х».
다른 교실에선 우리 전통 무용 부채춤 수업이 이어집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하늘을 날듯 나풀나풀. 부채선을 따라가니 한 폭의 아름다운 꽃이 탄생합니다. 표정도 제법 진지하죠.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 배우면서 다들 부채춤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지역 행사에도 참석해 우리 전통 무용을 뽐낸다고 하는데요.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танец, потому что в нем очень много плавных движений, музыка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костюмы красивые, веера тоже. И мы готовы привлекать еще младш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тому что, конечно, интерес к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огромен. Знает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уществует культура России, существуют девочки, занимаются современ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Но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в культуре танца, мы видим свободу, красоту, женственность. То есть вот эти традиции, которые передаются с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한글 학교도 아니고 한국어에 우리 전통 무용까지 가르치는 이 학교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초중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 공립학교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고려인 선생님의 제안으로 10년 전 한국어 수업을 처음 개설하게 됐는데요. 시작은 조금 어설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Наш проект задумался более 10 лет назад, и вначале было очень сложно. Самые сложные моменты – это в подбор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Программу я написала, в общем-то,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тэквондо, взяла какие-то базовые программы, собрал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фольклор и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어렵게 수소문한 선생님들로 수업을 꾸려 지금은 한지공예, 부채춤처럼 언어를 넘어 다양한 전통문화 수업을 열고 있는데요. 한국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은 전교생 1000여 명 가운데 12% 정도로 한류를 타고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참여 학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И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сейчас становится у нас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Программа состоит из 4 направлений. Эт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это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и, это музыка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зависит от преподавателя, то есть у нас был хор, н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ак как хора нет, поэтому мы занимаемся танцами, то есть вот такое творчество, так скажем.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시작한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할 때까지 한국어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한국 관련 수업을 듣는다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Думаю, да, что сейчас это довольно востребованный язык, так как Корея очен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продвинутая страна. Большинство профессий тоже будет очень, довольно тесно связано, возможно, с корейс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когда мы съездили в Корею. Прямо меня зацепила эта страна, особенно контрастность между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ми зданиями и зданиями старой культуры. Я бы хотела там жить. Я начал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учу я ег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 нем свободн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И если мне попадется тако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азговарив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я легко могу с ним завести беседу. Я, возможно, выуч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нашей школе и стану дипломатом. Я буду переводить разные 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на русский, а русские на корейский. И буду помогать президенту с корейским и нашему президенту разговариват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라나고 있는 두 나라 민간 외교관들. 코로나19로 잠시 한국과 러시아 간 왕래는 힘들어졌지만 지금의 열정 그대로
우리 말과 문화를 배워나가길 응원합니다.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하얼빈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이트앤월드